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투자자분들 요청이 있어서 원래 빨간색으로 칠판을 썼었는데 눈이 너무 아프다. 초록색으로 바꿔주면 어떠냐 해가지고 바꿔봤는데 어떻게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걸로 좀 당분간 진행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 지금 3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섹터가 지금 원전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요 이슈 지금 3월달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 원전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SMR 쪽으로 이슈가 나올 때가 됐다. 현재 유럽 원전 시장 2035년까지 1600조 시장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는데요. 차세대 원전 독점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등 주요국들이 복원전, 원전을 다시 되살리는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경제는 지금 독일이냐 프랑스나 경쟁을 하고 있겠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원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한테 경쟁에 밀렸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뭐 돈도 잘 못 버니까, 프랑스가 워낙 이제 EDF 필두로 잘했다 보니까 독일이 원전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아예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 그냥 턴어라운드를 해버리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는 독일이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전으로 르네상스, 그러니까 원전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서 독일의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해진 그런 상황이겠죠. 프랑스는 지금 신났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유럽의 원전 생태계를 독점하는 거를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 자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 없는 그런 상황이겠는데, 이걸 이제 프랑스한테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한국 쪽의 원전 업계와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원전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쪽이 지재권 협상이 최종 마무리가 된 부분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이제 해석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정이 된 부분은 이거죠. SMR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원전 시장 2035년까지 1600조 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이 SMR을 개발을 하는데 6년 정도 동안에 4천억의 대규모 투자 비용을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SMR 시장에 지금 빠르게 침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이 연합을 하게 되는 대서양 안보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종전 이후에 유럽의 경제가 완전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유럽의 경제적인 원조를 지원해주게 된 마셜 플랜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 미국과 유럽의 이런 경제적인 안보적인 좀 연합이 굉장히 강해지게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자기네들의 이런 좀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거의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진격을 해오고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가 이제는 국경을 맞댈 수가 있겠다. 나토 폴란드가 이제 유럽의 최전방으로 등극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의 탄소 중립의 과도기 에너지로, 그러니까 100%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에는 태양광이라고 하던가 뭐 풍력발전이라고 하던가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기존 이제 에너지들 대비해서 이 에너지가 비싸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도기적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가기 전에 좀 찍고 가야 되는 에너지로 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러면서 유럽과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최근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었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유럽은 이제 안보 위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금 경제적인 제재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제재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복으로 이제 뭐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경제 제재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없으니까 못 사는 상황이죠. 오히려 칼자루가 러시아 쪽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너네 경제 제재해? 그러면은 천연가스 안 줄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 천연가스 뭐 아니면은 이제 난방 비용이 20배가 급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됐었죠.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 위기가 지금 이제 입게 되었고, 이 에너지 안보 위기 때문에 지금 독일 쪽에서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유럽에서 지금 정치 경제적인 지형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최근 한 3, 4년 정도 동안에 전기차의 공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됐었죠. 전기차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급증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됐어요.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싼 전기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겠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복원전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으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우파 연합이 총선을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녹색당 쪽이 좌파 쪽을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몇 년 동안 계속 독일에서 이제 득세를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뭐 독일의 유권자가 80%가 뛰어들었다, 역대 최대 득표율이었다라고 이제 뭐 투표율이었다라고 나타나게 되면서 독일 쪽에서 이제 우파 연합이 총선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서 예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었고, 당장 이제 복원전 검토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 폐쇄된 독일 원전들 재가동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안전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닫았다가 여는 걸로 진행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안전평가들을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이 원전이 폐쇄가 되어 있는 동안에 좀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를 싹 다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죠. 독일 등 이 유럽의 주요국들 같은 경우는 전력 수급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당장 지금 매달리고 있었던 천연가스 가격이 급증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4세대 원전을 설계를 하고 있겠거든요. 4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바닷가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큰 강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해가지고 물을 바로 이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입지에다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가 엄청나게 뜨거워지게 되면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로 이거를 식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각제를 물로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물 근처에 있는데, 이게 냉각제로서 이 물을 사용하는 부분 자체가 안정성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냉각제로 안 쓰는 게 이제 4세대 원전이죠. 뭐 가스로 이제 헬륨을 쓴다라고 하던가 나트륨, 뭐 소듐, 소듐이라고 불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냉각제로 쓰는 게 물을 안 쓰는 원전. 이게 이제 4세대 원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4세대 원전이 상용화된 게 없습니다. 상용화까지 뭔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일단은 뭐 루마니아라고 하던가 미국이라고 하던가 미국의 SMR 개발 기업들의 초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엄청나게 수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정부 쪽에서 루마니아 정부에서 뭐 지불을 하는 금액 같은 경우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투자 금액들이 전부 다 이제 아직 이게 상용화가 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그런 좀 평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4세대 원전이 보급이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이 초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한참 나중이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이 3.5세대가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 물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게 바로 이제 이 경수형 원전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수형 원전이 바로 3.5세대 SMR로 볼 수가 있겠죠. 3세대도 이제 경수형 원전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이제 발전이 된 그런 게 3.5세대 SMR로 놓고 보시면은 되겠죠. 한수원이 이제 세계 최초로 한국형 SMR 스마트 표준 설계 인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SMR 설계 인가를 취득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인가를 받았는데 그대로 이거를 개발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2012년도, 2013년도 당시 때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있었죠. 완전 그냥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원전 신규 건설이 완전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때 이제 엄청나게 좀 반대를 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때 개발이 되어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거를 건설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뭐 추가적인 그런 SMR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고 전 세계를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력이었는데 이때 이제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흘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수준이 조금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수원 쪽에서 이 스마트 다음으로 혁신형 SMR을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수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경수형 SMR 같은 경우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세계 1위다. 대신 지금 이제 4세대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의 역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경수형 SMR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의 안정성이 검증이 된 그런 이제 노형입니다. 특히나 인허가가 빠를 것이고요. 시장 진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비경수형 SMR의 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30년 초반부터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대량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2040년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수형 SMR이 지금 이 SMR의 상용화의 리드 오프다. 주력적인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서 단기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협상이 마무리가 됐죠. 근데 지금 이 지재권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지금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이 지금 이 지재권에 대한 부분을 대형 원전의 유럽의 단독 수주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제3세계는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 중동 원전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프리카 원전, 뭐 동남아 원전 같은 경우는 너네 알아서 하고 유럽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먹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단독 수주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 시장은 일단은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우선권이 있을 것이고 너무 공사가 많아져서 이제는 웨스팅하우스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졌다. 그러면은 한국 도와줘 하면은 그거 이제 짜투리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지금
지금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지재권 주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SMR을 상용화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이 대형 원전 지적재산권 로열티 5%에서 10%가량을 아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5%에서 10%가 실제 이제 뭐 수십조 원의 단위에서 10%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그냥 현찰을 수조 원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상용화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전 사업 자체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 단순히 그냥 개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주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수원 2021년부터 해가지고 국내 주요 원전 기업들과 혁신형 SMR,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2012년 최초 SMR에서 현대 수준에 맞는 식으로 이제 수준을 올려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정부가 2018년까지 4천억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2028년 표준 설계를 인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SMR의 상용화 같은 경우는 중국이 먼저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유럽이 러시아하고도 지금 이제 협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해당 부분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3세대, 3.5세대의 SMR 같은 경우는 유럽 쪽으로 우리나라가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에다가도 지금 SMR을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 대구, 경주, 부산 이 지자체 쪽에서도 SMR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내년 9월에 이제 부지 선정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유럽 주요국들과 이미 지금 혁신형 SMR 협력 체계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유럽 SMR 시장, 미국의 4세대 SMR들보다 조기 진입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기술입니다. 원전 제역 예측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30년 동안 지금 이제 국내 원전 산업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수원이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SMR 스마트 개발 사업에 또 참여를 했고요. 혁신형 SMR 같은 경우도 주요 업체로서 참여 중입니다. 최근 2년 새 매출 50% 이상 급증했어요. 현 정부의 원전 지금 부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지금 이제 일감 급증에 좀 이제 기여를 했고요. 핵심 사업인 원전 부분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발전 플래트 종합 정비 솔루션 기업입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원전을 정비를 할 수가 있는 유일한 민간 업체예요. 나머지는 이제 한전 KPS 쪽이겠죠. 그래서 바라카 원전 계획 예방 정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요 경쟁사들 제끼고 얘가 이제 따냈습니다. 유럽이 보건전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폐쇄된 원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정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수주 급증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 수산 ENS가 ISMR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측 제어 시스템의 핵심 제어기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SMR, 혁신형 SMR 수혜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핵심 부품 독점 공급사로 주목이 되고 있다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급등 타이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단타방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올려드렸었던 T-로보틱스 하루 만에 20% 급등, 그리고 이제 하이젠 RNM 같은 이런 거 로봇 관련주들 찍어드려가지고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여기 실시간 단타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타방 입장 가능하신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유튜브 쪽의 이 창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름 부분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름 부분. 여기를 이제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에 이제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저기 지금 여기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맨 위에 여기 이제 그 설명 부분에 T로 시작하는 링크를 올려놨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 버튼 누르면 되고요. 이게 이제 T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말씀드렸었던 단타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주식방 개설 자체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요거 주식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요거 링크 누르시면은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 단타방 입장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